자, 임대인의 승낙 여부. 자, 현재 임차인의 생각과 달라서 업종 등에 대해서 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음식점 잘했어요. 이때까지 음식점 잘했어. 권리금 주고 받고 하면서 감자탕집을 갖다가 만일에 했어. 대죽밥집을 했어요. 근데 임대인은 위에 원룸을 가지고 있어요. 1, 2층은 상가인데 원룸을 가지고 있어. 원룸 임차인들이 음식 냄새가 창문을 못 열어놓겠다. 너무 싫다. 그래서 나는 음식 냄새 안 나는 업종으로 세를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임대인의 생각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성능도 모두 물어보지 않고 그냥 권리금 계약하고 그냥 월세만 올리지 않겠다. 뭐 이 정도만 체크하고 하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인수인계할 때 권리금 주고 받고 할 때 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동일 업종 아니면 다른 업종 들어갈 때 임대인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해주는지를 하고 바닥 권리금을 주든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해서 권리금을 주든 업종에 관해서 임대인의 의사를 체크를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양도인한테. 자, 그 다음에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서 작성합니다. 자, 임차인과 운영자, 점유자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서 작성할 때. 자, 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인수인계 계약을 하고 운영자, 실제 운영하는 사람 있겠죠. 인수인계 실물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은 누구하고 한다고요? 계약서상에 있는 임차인. 계약 권리가 없는 점유자, 운영자와 계약을 해서 권리금을 사기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걸로 상담받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자기가 사장이래. 그리고 매니저고 운영자고 자기하고 계약하면 된대요. 권리금 계약을. 그런데 서류 확인을 안 한 거죠. 이 건물의 임대인하고 계약되어 있는 계약자 임차인의 이름을 확인 안 하고 권리금 계약은 5년, 10년을 갔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운영자 맞아요. 운영자 맞고 경영자 맞는데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상에 되어 있는 사람하고 실제로 운영했던 사람하고 둘이서 싸웠어. 서면에 고깃집 하나 그런 집이 또 있었어요. 인테리어만 5억을 넘게 들어갔어요. 서면, 영광도서관 채 2개 층을 쓰는데 근데 뭐가 싸웠어.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계약서상의 이름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하고 틀려요. 근데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계속 보고 사장인 거 아니까 돈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서상에 되어 있는 사람이 내한테 줘야 되는데 왜 엉뚱한테 줬느냐. 이거 인정 못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사람 믿고 일을 하면 안 되고 뭘 보고 해야 된다? 서류를 보고 서류 보고 하셔야 됩니다. 서류 보고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권리 등록증 인계 체크하셔야 되고 사업용도 포괄 승계 가능성 체크하셔야 되고 행정관청에서 식품위생이라든지 행정처분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청소년 관련법 위법 사항이 있는지 경찰서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노래연습장, 주점, 숙박시설, 아까 숙박시설 설명드렸죠? 등은 특히 조심하여 계약 전에 미리 검토 확인하셔야 됩니다. 청소년 관련법, 미성년자 고용해서 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 소방법 위법 사항, 소방서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고 불법 건축물, 위법 건축물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불법 건축물로 용도 변경과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특히 주의할 사항은 기존 영업권을 새 임차인이 사업자를 내기 전에 기존 임차인이 폐업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기존 임차인 양도인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들 모두를 기존 임차인 양도인은 또 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들 모두를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권리금 받고 넘기는데
이 양도인이 자기가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 이야기 안 해요. 그럼 거기에 관해서 특약사항을 적어주면 되겠죠. 아까 앞에 특약사항 있었죠. 임대인이 알고 있으면서 불법권 청구에 관해서 위법권 청구에 관해서 임대인이 알고 있으면서 고지하지 않은 걸로 용도 변경이 안 됐을 때는 임대인이 책임진다. 그럼 이 권리금 계약에서는 어떻게 응용하시면 되겠어요? 양도인이 책임진다. 양도인이 알고 있으면서 고지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인허가 등록이 안 됐을 때는 양도인이 책임진다. 왜? 자기 권리금 받았잖아요. 권리금. 예. 이 계약서 특약사항은 정말 중요한데 이게 경험이 최소한 10년, 20년 이상의 경험이 안 되면 계약서 특약사항을 적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드리는 자료가 정말 중요한 자료예요. 예. 그래서 뭐 책을 사서 막 보고 막 계약서 적을 때 뭐 응용해서 적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부분을 요약하고 집약하고 이렇게 예시를 드러놨으니까 이거를 잘 활용해서 비주거와 관련된 것, 또 비주거 이 특약사항이지만 주거에도 응용할 수 있죠. 그래서 계약할 때 중개사고 나지 않도록 하시고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이 특약사항들 잘 응용하셔서 항상 특약사항은 어떻게 된다? 누구한테 유리하게 적느냐에 따라서 틀리다. 임대인한테 유리하게,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유리하게, 매도인한테 유리하게, 매수인한테 유리하게 어느 입장에서 적느냐에 따라서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잘 응용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허가 등록 신고사항 검토합니다. 용도별, 면적별. 그 다음에 인계, 인수, 물품,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특히 프랜차이즈 계약, 인계, 인수, 리스, 품목, 전화기. 특히 리스, 품목 빌린 거 있죠? 이런 것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만일에 3년 계약을 했는데 리스나 이런 것들 5년 계약했는데 예, 난 1년밖에 안 했어. 코로나 오고 나서 뭐 장사 안 되는데 위약금 엄청 물어야 돼. 뭐 그런 경우 있죠. 뭐 인터넷이든 뭐 정수기든 등등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근데 위약금이 너무 커. 그런데 이거를 특약상에 적어놨으면 양수인이 이거를 인터넷이든 뭐 정수기든 뭐 등등 인수하기로 한다라고 계약서에 적어놨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서에 안 적었어요. 계약서에. 그럼 위약금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리스한 물품들에 관해서. 근데 이 리스한 물품들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인터넷이든 뭐 아니면 또 CCTV 같은 거 있죠. CCTV. 아니면 정수기든 이런 것들은 큰 돈이 안 되지만 다른 리스 품목이 있을 때 분명히 쓸 줄 알고 리스 품목에서 적었는데 특약서에 안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약금이 너무 커. 그렇게 되면 문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리스 품목에 관해서도 인계인수하고 승계받는 거 이런 것들 특약상에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돈이 큰 것들은 적어주셔야 됩니다. 양도인 입장에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양수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데다 하게 되면 선물도 받고 정수기 이렇게 해도 선물 주는 경우 있잖아요. 인터넷 해도 너는 그거 하고 싶은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럼 처음부터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협의해서 나가셔야 돼요. 예. 자, 점검 후에 시설물 사진 촬영 원상복구 확인용으로 권리금 주고 하실 때 사진 촬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사진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만일에 양수인이 안 하시더라도 기업공인중개사가 사진 찍어서 보관을 해놨다가 계약하고 나서 이거 보내주세요. 그래서 들어갈 때 상태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상태로만 원상복구하기로 하고 임대 계약을 계약서 특약상에 적는 걸로 해서 쓸데없는 철거 비용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맞아 좀 보고 하시겠습니다. 자, 쓰레기 또는 방치물건 파악하셔야 됩니다. 쓰레기. 권리금까지 줬는데 쓰레기 완전히 싸놓고 나갔다. 이런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비 정산 제대로 했는지. 그 다음에 열쇠, 인수인계. 진짜 막 급하게 나갔는데 열쇠가 보니까 몇 개가 없어. 열쇠가. 근데 문도 안 열려요. 문도.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열쇠 부분 하나하나 다 인수인계. 그래서 지금 요 임차인이 권리금 주고 받고 할 때
인수인계할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 부분을 공인중개사도 알아야 되고 일반인들도 아셔야 됩니다.